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무엇을 바라니 그것이 불행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뭘 바라면은 뭐 누구나 다 꿈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 월드컵 4강이 꿈이 이루어졌던 그런 순간이었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게 우리는 항상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바라니까 도리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 항상 뭔가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걸 바라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인생이 걸린 대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또 바랍니다. 그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죠. 또 전문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대기업 이제 연수 과정을 밟게 되죠.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혼수가 있어야죠. 작은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목표를 세우겠죠. 나는 몇 천만 원, 나는 몇 억. 그것만 되면은 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나 좋은 짝을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고 보니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란 거예요. 내 시간도 좀 뺏기고 또 질투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내 휴대전화를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남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을 하고 심지어 이제 직장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회식 자리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자를 꼭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집착이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좀 불편해지기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또 양가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키가 작다, 저처럼. 응? 아니면 얼굴이 또 못생겼다. 아니면 집안이 넉넉하지가 않다. 아니면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어서 네가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이세를 위해서 좀 키가 좀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자 학벌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아니면 요즘같이 현대사회에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직업이 없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반대를 또 물리치고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해서 또 전세를 얻었는데 집장만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30평 아파트만 내가 사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다. 이제 또 아파트를 바랍니다.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쓸 거 안 쓰고 살 거 안 사고 먹을 거 안 사면서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이제 10년 동안 간신히 서울 외곽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구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제 그 부부가 30평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둘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 집 큰 집에 누구 아들은 서울대에 갔대더라. 누구 집에는 영재라고 소문이 났대더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열심히 잘 키워서 서울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등골이 휩니다. 영어도 잘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그보다 좀 적은 사람들은 캐나다로, 그 다음에 좀 더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동남아로, 이제 어학연수 몇 달이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명문대 갈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랑 또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거든요.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그걸 또 바라게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사위나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은 끝도 없이 이어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노후 걱정이 준비가 됩니다. 노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모았거든요. 이제부터 열심히 이제 돈 좀 모으려고 하니까 곧 정년퇴직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돈 10억만 있으면은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또 돈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를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또 부업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바라고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바람이 있고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그럼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바라니까 우리가 또 불행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한 수험생이 명문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바람으로써 그 학생은 많은 걸 감수해야 되죠. 자기가 이제 내신도 잘 받아야 되는데 내신 등급이 안 나오면 그것으로 또 절망적이 됩니다.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절망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램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수능날 밤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목숨 걸고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대기업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바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학교 내내 학점 관리를 해야 되고 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은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리고 토플이나 토익 점수가 그 대기업 입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점수가 나올 때마다 속상하고 열등감이 들고 화가 납니다. 또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성 간의 사랑이 행복한 것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배신하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게 되면 어때요? 그래서 그 분노감이 신문에 가끔 오르는 치정간의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니까 불행해진 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를 또 우리는 원하죠. 돈 많이 버는 거 원하는 것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10억만 있으면 돼.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10억을 딱 벌고 보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나는 이제 원래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20억만 벌자. 20억이면 내가 내 노후는 충분하다. 그래서 20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 가지고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능력이, 내 처지가. 연봉이 내가 2억이 넘어도 옆에서 보니까 사업해서 한 방에 그냥 100억, 200억 그냥 버는 사람들 보면은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20억, 30억 모았다 칩시다. 근데 또 그래서 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내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싸움을 벌써 시작합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조금 더 뜯어가려고 또 집안에 들락거리고
내가 또 좀 모자란 자식, 돈 없는 자식이라도 뭐라도 할래 치면 와서 난리를 칩니다. 자기도 그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면서 행복할 것만 같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무엇을 바라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다 되면은 인생 너무 재미없잖아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안 이루어져서 도리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도리어 꺼리낌 없이 살 수 있고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잘 살던 사람이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3대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이 정도 부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진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그래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점차적으로 너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면서 살고 뭘 바라는 것을 이루기만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현재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간다고 칩시다. 시간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냥 그 목적지 가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차창밖에 이렇게 단풍이 드는 풍경도 좀 보고 그냥 기사 아저씨가 들려주는 음악도 좀 듣고 그것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좀 들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목적지까지 가느라고 거기에다 온 신경을 다 쓰느라고 현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의 양을 늘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니라 바라기는 하되 현재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바라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바라자는 거고 바라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는 겁니다. 바라지 않아서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우명이 그래요. 되느라고 안 되고 안 되느라고 된다.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되면 되는 대로 또 나빠지느라고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양을 늘리자.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줄기를 느끼고 이를 닦고 나서 입안에 상쾌함을 느끼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 시동 소리를 정말 기분 좋게 듣고 그 다음에 차창밖 풍경도 바라보면서 운전하고 그 과정을 즐기자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삶, 내가 항상 바라는 삶을 살게 되면 항상 불행해요.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이 항상 쫓기듯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현재의 양을 늘리고 바라는 거를 좀 줄여보자는 거고 바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회수가 너무 많이 느는 거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바라는 거 줄이고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분들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한두 분이라도 이거 참 강의 들으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게 있었네. 이러면 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뭐하러 찍냐? 그러는데 그냥 찍으면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방송 나가면서 느꼈던 그
편집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 편집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혼자서 이렇게 떠드니 행복하더이다. 바로 이게 행복입니다. 뭐 특별히 목표도 없어요. 이 강의 목표가 뭐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거 뭐 올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잊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자체를 좀 더 즐기게 돼서 이 강의 자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이 녹화하면서 제가 즐거운 기분으로 또 마칩니다. 다음 4번째 강의 또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